네, 자, 마감 전 업앤다운 보기 전에 실적 몇 가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한전인데요. 일단 뭐 매출은 6%가량 더 잘 나왔습니다. 13조 6,718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2조 879억입니다. 영업이익이 예상치가 1조 7천억 대였으니까요. 시장 예상보다 무려 20%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냈습니다. 한전 주가는 하지만 오늘 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실적 공개한 이후에 약간 낙폭을 줄였습니다만 현재 5만 500원 선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1조 3천억 나오면서 작년보다 600%가 늘었고요. 상반기 전체 누적 순이익은 2조 5,649억으로 집계되면서 작년보다 240%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IT 쪽에 아바코나 테스 역시도 한두 시 구간대에 실적이 좋아서 지금 강세권이고요. 또 코롱인더 역시도 호실적 냈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 나오면 작년보다 상당히 양호한 영업 실적 공개하면서 흐름세가 5%가량 강세에 나와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LG 디스플레이 한국과 대만 쪽 공장에서 대규모 수주 나오게 되면서 현재 8.85% 급등 타고 있습니다. 자, 마감 40여 분 남아 있는데요. 업앤다운에서 어떤 종목 보고 있는지 김동현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수는 뭐 코스닥이 탄력이 좀 더 좋고요. 거래소는 뭐 그냥 일부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 때문에 지수가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종목별로는 또 음식료나 제약, 화장품 아주 선전하는 강한 흐름 나와 있는데요. 오늘 시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체감형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첫 거래일 날의 하락권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8월 중순까지는 오히려 반등권 움직임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흐름인 것 같고요. 코스닥의 패턴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아주 급락, 아주 급등 이런 양상이 아니라 속도가 조금 완화되는 구조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은 일단 뭐 미국 쪽에 대한 금리 변화나 뭐 경기에 대한 뭐 회복 전망 이런 부분들과 좀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기대감, 다시 말해서 이번 반등이 또 예전과 같이 저점 찍고 다시 또 고점을 넘기는 형태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가지시는 것은 조금 무리겠고요. 오히려 이런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걱정하셨던 분들이 다시 안도해 버리는데 코스닥형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위에서 꺾인 종목들은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오히려 손절 매도 처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역시도 뭐 반등폭 한 2070 정도까지는 저는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반등 또한 박스권 정도의 흐름이기 때문에 지난 월 초 첫날 과하게 우려했던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정도의 반등이지 방향 자체를 위쪽으로 전환시키는 흐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현재 구조는 중기 조정권에서의 박스 양상으로 방향성이 여전히 모색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뭐, 바이오, 화장품, 뭐, 제약, 뭐, 다 좋은 흐름세인데요. 자, 셀트리온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보다는 한 17% 줄었습니다만 1분기보다는 거의 100%가 늘었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요. 811억 냈습니다. 이미 이제 실적 고시 전에 나왔던 뭐 뉴스 플로우로는 헝가리 쪽, 특히 유럽 쪽에서의 뭐 판매가 좋았었던 부분들이 일부 좀 사전 노출됐던 부분도 있는데요. 어제 호실적 내면서 급등 나왔었고요. 오늘도 셀트리온은 뭐 장중에 한 5%가량 올라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어떤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일단 그 셀트리온 사실 이번 코스닥 시장의 조정에서 셀트리온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다행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셀트리온이나 다음 카카오가 추가적인 충격이 나왔더라면 코스닥의 체감은 훨씬 더 나빴을 텐데 일단 셀트리온 좀 버텨준 구조이고요. 이 버텨준 내용은 일단 실적 기대치에 부합하는 정도의 실적으로 확인된 흐름입니다. 아직까지는 셀트리온은 보시면은 시가총액 1위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 좀 상징적인 역할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나 지수적으로 역할이 좀 아주 크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7만 5천 원에서 8만 5천 원입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 그 구조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갭상승이 지켜지느냐 여부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갭상승이 오늘 장중 저점이 8만 1,500원대, 8만 1,800원대니까 이 라인을 뭐 이번 주 내로 이탈하지 않고 유지를 한다라면은 9만 원대 이상의 시도가 한번 나올 수 있겠고요. 그럴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의 반등 목표도 예상보다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오늘 저점인 8만 1,000원대 중반의 어떤 지지력은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이 자리가 무너지고 다시 한번 8만 원 이하로 진입된다라면은 시장의 어떤 반등 자체를 좀 억눌러 버릴 것이고 오히려 7만 5천 원을 위협한다라면은 시장 반등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오롱생명과학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3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가파르게 떨어졌었다가 다시 지금 15만 원에서 30% 이상 아주 강한 흐름세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9% 급등권인데요. 역시 저가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기술 반등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이번 7월 달에 대규모 급락이 한번 발생됐었죠. 7월 7일에. 그 구간에서 대량 거래가 아주 대부분 실렸습니다. 평균 거래량의 4배, 5배까지 물량이 실리면서 빠졌기 때문에 이것은 메이저 포지션의 이탈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이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50%가 빠졌죠. 장기 추세가 일단 위로 고개를 든 상태에서 한 달 낙폭이 50%가 나왔기 때문에 나오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등이고요. 그리고 말일날 7월 31일날 제약주들이 반등할 때 가장 앞장서서 반등했던 종목이 코롱생명과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체감 매기가 좀 살아나면서 낙폭과대 반등이 조금 더 연속적으로 나오는 자리에서 선두권 움직임이 나오는 건 당연한 시세고요. 오히려 삼약품 같은 종목은 뒤늦게 하락을 한 단계 더 했기 때문에 반등이 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약주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닥 체감 매기와 바이오 헬스케어까지 아우르는 기준 상징은 셀트리온 역할이 될 수 있겠지만 제약주의 어떤 시세 변동성의 중심은 코롱생명과학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보시면서 컨트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롱생명과학과 거의 유사한 패턴입니다. 삼성 LNS도 올해 연고점에서 50% 급락이 나왔었고요. 단기 200일선 지지력 확보한 이후에 아주 급반등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도 같은 패턴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삼성 LNS는 컴투스 차트를 한번 열어보시면 참고가 많이 되실 겁니다. 그 코롱생명과학이나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6월달까지 그 외봉 형태로 즉 상승이 연속적으로 유지되던 상황에서 일시적인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스케일의 되돌림을 좀 줍니다. 그런데 삼성 LNS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컴투스가 15만에서 18만 원대 다중 고점을 형성했을 때처럼 위쪽에서 매물을 많이 쌓아놓고 지금 역배열로 무너졌기 때문에 삼성 LNS는 쉽게 회복은 전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나왔던 이 반등은 9만 원, 8만 원 이상에서 물린 분들이 오늘도 좀 반등 시에 물량을 계속해서 축소해 나가야 되는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등 연속성은 앞서 봤던 제약보다는 훨씬 더 약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오늘의 반등에서 내동적인 매수를 하신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자, 하락 쪽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애플이 글로벌하게는 이쪽 섹터에서는 1위 기업인데요. 어제 200일선 깨졌기 때문에 외신 쪽에서도 떠들썩하게 계속 좀 장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나 전자도 같이 이제 따라서 내려가는데요. 한 2%가량 밀려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50만 원 선에서는 그냥 쉬지 않고 계속 이렇다 할 반등 없이 밀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떤 대응 필요하겠습니까? 네, 애플의 추락은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모바일 하드웨어 쪽에 대한 오퍼는 어느 정도 멈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쪽에서의 판매 부진에 이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iWatch 같은 경우에도 기대에 못 미쳤고 이제 아이폰도 수요가 좀 약해질 것이다. 최근에 오히려 샤오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MS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감안하면 모바일 하드웨어 쪽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좀 많이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전체 캐퍼 자체가 이제 교체 주기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좀 되면서 수요가 좀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IT 섹터에서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세트 업체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 찾기가 진행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IT 추정형 펀드는 계속 활발하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앞으로의 어떤 IoT 관련한 부품주라든지 카메라 모듈의 어떤 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연동한다라면 완성 세트 업체보다는 부품 장비 쪽으로의 매기 이동이 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IT 관련한 매매 관점에서는 이 부분에서 종목 선택에 있어서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국전력은 뭐 실적이 잘 나왔는데요. 일단 뭐 한 2% 정도 밀려나고 있습니다. 5만 원 선에서는 뭐 크게 움직임이 없는데, 이제 이 종목은 여기서 좀 일단 일부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저가 매수 관점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돌파되어 있는 5만 원대를 장중 쌍바닥 형태로 일단 지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을 보시면은 최근에 조정이 나왔을 때 한국전력은 어제 오늘 약하고요. 그전 오히려 시장이 약했을 때 강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유틸리티 관련주라든지 경기 둔감주들이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시장의 어떤 대체 종목으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이렇게 체감형 반등 그리고 제약주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단기적으로 빠졌던 종목들이 나오는 반등 구간에서 지금 현재 한국전력 같은 종목이 좀 장중 시세가 약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일정 이상의 하락만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제가 보는 기준은 일단 5만 원이기 때문에 이 5만 원 라인을 오늘 장중에 2번 정도 훼손했다가 돌려준 모습 봤을 때는 종가 기준 5만 원 내지는 오늘 저가인 49,700원 정도를 로스컷 포인트로 잡으시고 오히려 공격적인 추세형 매매를 지향하시는 분들께서는 여전히 공략 대상으로 판단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원달러가 한 7원 급등 나오면서 또 한 번 연고점 뭐 경신 시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뭐 현대차 그룹주 하고요. 또 내수 관련 음식료나 화장품이 같이 움직이는 상황인데요. 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되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주중 반등세는 좀 더 유지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8월 달은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조금 더 반등이 나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어제 로카트 총재의 그 언급으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조금 뭐 변화 요인들이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글로벌 채권 금리의 움직임 보면 12월 쪽으로의 금리 인상에 좀 베팅을 했던 상황인데 갑자기 좀 중도 성향의 로카트 총재의 어떤 9월 금리 인상 적기론을 보면서 약간 채권 쪽의 움직임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환율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데 이 바로미터는 이번 주 주말에 나오는 고용지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고용지표가 눈에 띄는 어떤 호조세를 띄지 않는다라면은 여전히 12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실린다라면은 8월 달은 좀 여유 있게 갈 것이고 12월 FOMC 앞두고 8월 말이나 9월부터 또다시 경계감을 좀 시장이 보여줄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올해 하반기는 계속해서 일단 미국 금리 인상 쪽에 어떤 전략 포인트를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는 여전히 좀 반등 관점 내지는 8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큰 쇼크는 일단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종목별 반등을 이용해서 오히려 물린 분들 좀 빠져나오시고 단기적인 공격적인 매매 하시는 분들은 선별형 종목들 매매를 여전히 좀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바로 금호석유화학 실적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641억으로 시장 예상보다는 14.6% 더 많게 나왔습니다. 작년보다는 54% 늘었는데요. 전방 쪽인 타이어 쪽이 지금 실적 나오는 것을 봤을 때 한국 타이어가 한 20% 줄었던 것을 감안하면 금호석유화학의 영업이익 호전은 조금 의외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매출은 일단 작년보다 11%가 줄었는데 자체적으로 비용 절감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통제되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영업이익은 일단 640억 나왔고요. 주가 흐름은 1.81% 61,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